2024년 1월 24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구절 중에 미친 짓에도 나름대로 조리가 있다, 논리가 있다,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이 오를 때는 마냥 주식시장이 오른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과연 왜 오르는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왜 주식시장이 좋지 않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1월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1월 달 주식시장에 대한 그 미쓰리의 감상평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작년 연말에 시장은 미국 연준의 점도표를 보고 굉장히 크게 흥분을 했습니다. 너무 과하게 흥분을 했죠. 2024년도 금리 인하 하는 거야? 많이 하는 거야? 많이 할 것 같아. 6번에서 7번 할 것 같아. 그렇게 아무것도 실체가 없는 그냥 단순한 기대감, 단순한 그 간절한 바람이 너무 주식시장을 띄워놓았고, 그리고 2024년을 맞이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금리 인하를 많이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1월 달에 계획되어 있었던, 예정되어 있었던 4분기 어닝 시즌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시점에서 여러분 2023년도 4분기 어닝 시즌은 좋지 않지만 2024년도 경제가 좋아질 거예요. 기대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서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을 띄우는 것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 주식시장이 시작이 되면서 일단 첫 번째, 애플의 목표 주가가 다운되고 그리고 매도 포지션으로 제시한 것도 발생되면서 단순한 애플이라는 종목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2024년도 분위기는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증시가 시작이 됐고요. 문제는 그렇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주식시장이 질질질질질질 빠지는데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단순히 그냥 안 좋은가 보다라는 것에서 어떡하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기준이 되는 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선을 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애플의 매수 의견을 다시 투자자들에게 제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기술주들이 반등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1월 달 중반부터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1월 달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쓰리가 올해 분명히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는요, 2800포인트 생각하지 말고요. 그리고 3000포인트는 어림도 없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혹자는 2200이 깨진다, 2100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정도까지 빠지지는 않을 거고요. 대충 그 어디선가, 그쯤에서 이제,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2024년도 올해는 대놓고 미쓰리가 하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미쓰리, 그러면 하방 열어놨다며 어디까지 열어놨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직은 제가 좀 그 하단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쓰리는 작년 12월 달에 2600을 못 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그 어떤 물량들을 다 소화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시장이 받는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 봐야지만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쓰리가 하단을 여러분들께 딱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쓰리는 하단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미쓰리가 2024년도에 돈을 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아직 1월 달은요. 눈치 보기 싸움이 좀 큽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년 12월 달에 너무 과하게 올랐습니다. 그 과하게 올랐던 이유는 어떤 실체가 없는 단순한 상상임신 같은 기대감 하나로 끌어올렸고 1월 달에 정신 차렸고 그 정신을 차렸던 상황에서 너무 작년에 뜨거웠던 것들을 급하게 식히려다 보니까 잘못하면 투심을 심하게 건드릴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뭐 예를 들면 기관들의 로스컷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망가뜨려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선에서 애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투자의 분위기를 좀 안정적으로 바꿔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장은 특히 아직까지 세력들은 1월달 간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치 보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확실한 거는 올해 주식시장이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월 23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요. 다우지수가 0.25% 하락, S&P 500이 0.29% 상승, 나스닥이 0.43% 상승했습니다. 자, 지수가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에 대한 부담 속에 혼조세를 유지하면서 끝냈다. 뭐라 그럴까요? 언뜻 들으면 되게 매력적이어 보이는 멘트일 수는 있는데, 저는 특히 올해 들어와서요,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짚어내는 뭐 전문가인지 전문가의 말을 빌려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제가 직시하고 있습니다. 예. 도대체 얼만큼 투자자들을 농락하려고 저렇게 쓰는 걸까? 아니면, 제대로 시장을 보고 있네. 뭐 이런, 평가를 좀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보다 우리 돈다방 미쓰리 애청자님들은요, 시장이 어떻게 됐건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식시장을 이겨내면 되는 겁니다. 불나방처럼 뛰어들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흥분하면 안 되고요. 지쳐도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라는 녀석은 한 방이 있어요. 그 한 방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안 올라가네, 내가 사면 주식이 빠지네, 막 찡얼찡얼 거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주식으로 돈을 못 봅니다. 자, 제가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좀 쌈박한 투자 마인드를 하나 드릴게요. 자, 지금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금리가 싸죠. 자,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정기예금을 1년짜리를 들면 이자가 얼마가 나올까요? 그리고 그 이자에서 세금을 떼면 여러분들의 실수령액이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1,00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내가 1년 동안 적금을 든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적금을 든 후에 1년 뒤에 여러분들 손에 쥐어지는 수익금은 고작 얼마 안 됩니다. 그죠? 물론 그것도 고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가 주식으로 예를 들면 1년에 내가 5% 본다. 그러면 천만 5%만 번다면 은행 이자보다 잘 버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막 하루에 막 상한가 가는 종목, 막 그런 종목들만 막 쫓아다녔던 적이 있었었는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돈 많은 분들, 그리고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매매를 자주 하지도 않는데 저렇게 주식으로 돈을 벌까? 그런 분들을 분석해 본 결과 그분들의 공통적인 멘트가 있습니다. 이주임, 괜히 욕심내지 마. 욕심내지 말고 나는 그냥 은행 이자보다만 잘 나오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주식을 굉장히 만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거 10% 올라간 거 가지고 되겠어요. 다른 종목은 30% 갔는데 어쩌네 막 그러십니다.
이건 제가 이 바닥에 있으면서 수없이 만난 개인 투자자들, 그분들을 겪었던 경험담을 통계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분명히 주식시장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죽은 호랑이가 되지 말고 살아있는 개가 되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투자자가 돼야 되는데, 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요.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여러분 경제 지표가 쭉쭉쭉 이렇게 발표가 돼요. 뭐 25일 날은 뭐가 발표되고 26일 날은 뭐가 발표되고 그래요 라고 했는데 일정이에요. 1월 23일 화요일 뉴욕 증시에서 1월 달 리치몬드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마감 뉴스에는 나오질 않았어요. 자,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마치 어떤 의원들이 사고를 치면 그게 더불어민주당이면은 민주당 의원이라고 꼭 기자놈들이 그렇게 딱 지적을 하지만 만약에 국민의힘이면 어느 당인지 소속을 얘기하지 않고 이름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뉴욕 증시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안 좋은 것들을 살짝 빼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그건 정치판이고 경제는 다르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똑같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조직들, 그게 경제든 정치든 똑같습니다. 우리가 경제를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것처럼 정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자, 연합뉴스에서 내놓은 1월 23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나와 있지 않은 1월달 리치몬드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1월 달에는요. 마이너스 15가 나왔어요. 자, 이 지표가 어떤 지표냐. 시장 예상은 일단 마이너스 7이었습니다. 그러면 12월 달은 어땠느냐? 마이너스 11이었어요. 그러면 12월 달보다도 더 부진했고 예상치보다도 더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진한 지표가 지금 일시적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은 마치 지난주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와 비슷하죠. 경제 지표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미국 경제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물론 좋은 지표가 있습니다. 어떤 지표가 좋으냐? 작년 12월 달에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좋으면 여러분들도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어. 그럼 내가 이제 사고 싶은 것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것처럼 소매 판매라든가 그런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다. 예? 이게 지금 미쓰리가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지금 어닝 시즌인데 이날은요. 버라이어즌, 그다음에 프록터앤갬블, 존슨앤존슨, 제너럴 일렉트릭, 3M,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얘네가 실적을 발표한다고 제가 굳이 얘네들 실적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 이미 저는 4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관전 포인트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1월달 FOMC 회의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여러분. 1월달 FOMC 회의는 1월 30일부터 1월 31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FOMC 회의 열흘 전부터 연준 위원들의 주둥이에는 지퍼를 답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자, 1월 달은 거의 그냥 금리 동결. 자, 문제는 1월 달에 금리 동결을 하면서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달에 금리 인하 힌트를 줄지 안 줄지가 지금 관건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금리 인하 힌트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금리 인하 그 힌트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지표 안 좋거든요. 문제는 연준은 금리를 결정할 때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기 때문에 지금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표,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는 아니지만 인플레이션 지표처럼 가장 중요한 지표로 불리우는 소매 판매,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개인 소득 같은 경우가 인플레이션 지표인데 얘네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상당히 골치가 아프겠죠. 아마 발언 상당히 조심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죠. 지난번 베이지북에서 발표된 미국의 경제 동향을 봤더니 미국 12지역의 고용이 그냥 다 안 좋더라. 자, 미국 베이지북의 고용이 안 좋다고 얘기 나오는 거는요. 경제가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작년 내내 여러분 길게는 뭐 9개월, 10개월, 짧게는 5개월, 6개월 미국 경제는 정점을 찍고 우하향됐어요라고 했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다라고 주장했던 근거가 뭡니까? 고용이었거든요. 물론 저는 고용을 어떻게 봅니까?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악착같이 취업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자, 여하튼 지금 3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 40%까지 떨어졌어요. 금리 동결 가능성은 52.6% 정도 됩니다. 자, 제가 아까 1월달 리치몬드 연방은행 제조업 지표가 연합뉴스에서 내놓은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엔 없더라.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꼭 섬세하게 찾아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돈다방 미스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새날을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우리가 진짜 정치 꼴보기 싫으면 TV를 안 보죠. 저도 맨 처음에 이제 윤석열이 당선된 다음에 꽤 오랫동안 TV를 못 봤거든요. 그것처럼 사람은 보기 싫은 거는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회피하고 싶어요.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은 내가 선물을 매도하든가 풋을 매수하지 않는 이상 내가 현물을 갖고 있다면 내가 공매도를 치지 않는 이상 주식이 오르길 바랍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에서는 뭐 금리를 인하하니 많이 동결하니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경제 분위기를 보면 썩 좋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제가 올해 여러분들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까 제가 초반에 뭐 하방을 열어놨다고 했지만 여러분 저는요. 미쓰리는 올해 3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시장 투자자들이 상상 임신처럼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바람에 하다 3월 달까지 금리 인하 그림을 그렸지만 미쓰리랑은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고금리를 뭐 그러니까 내년이죠. 올해죠. 그러니까 2024년도 3분기 뭐 여름 때까지 버티기가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미국은 쓸 카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웬간하면 미국 경제가 좋지 않아서 미국 경기가 둔화돼서 혹은 침체돼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작년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을 때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터지기 일주일 전쯤에 일주일도 아니에요. 한 4, 5일 정도 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 연준은요 3월 달에 50bp 금리 인상할 거예요라고 떠들고 다니다가 4, 5일 뒤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터지면서 50bp는 못하고 25bp 금리 인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터지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금리 인하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웬간하면 미국은 안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기네들의 약한 모습, 마치 맹수들이 자기네들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 정말 미국 내에서 뭔가 터지는 걸로 금리 인하 한다라는 전제가 아니라면 우리 미국 경기가 둔화돼서 혹은 침체돼서 금리를 인하할 겁니다라는 걸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뭐가 있습니까? 다른 곳, 다른 지역들. 지금 사실 미국 내에서 터질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경기 둔한 거죠. 고금리에 따른. 그리고 그동안은 어떤 그 엄청나게 풀렸던 돈들의 유동성들이 풀렸는데 금리를 이제 인상하고 그 과정 속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 상태에 따라서 이제 경기가 둔화되는 거고, 뭐 은행들의 어떤 부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뭐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거치고 그래서 미국 경제가 둔화됩니다라는 이유로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다른 지역. 자, 거기가 어딜까? 중국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올 3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금리 인하를 하게끔 만드는 어떠한 내용이 나올 텐데
그게 미국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막 중국 타령하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 내에서도 저처럼 얘기하는 곳이 있어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요. 투자자들에게 방어적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고 경고했고요. 기업 실적이 단기적으로 받을 압박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웰스파고는 기업 실적이 안 좋은 거를 재료로 투자자들에게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 시장조사그룹 설립자 숀 레이는 CNBC와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 경제가 꽤 나쁘다. 투자자들 주의해야 된다. 12월 달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20%를 차지하는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해서 중국은 디플레이션 도래 가능성이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가장 불안한 부분은 부동산 가격이다. 그런데 문제는 월요일 날 중국의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근데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뭐라고 인민은행이 얘기했냐면 2024년 중국은 더 느린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올해 중국의 공식 성장률 목표는 5%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작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5.2%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었죠. 자, 2023년 11월, 작년 11월에 IMF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4.6%로 예상했습니다. 무디스는요,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4%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숀 레인이라는 사람은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중국은 4에서 5% 성장이 뉴멀이 될 거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어요. 아니 언제까지 중국이 고성장을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빨리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은 아이고 어떻게 중국이 5% 성장을 못할 수가 있어. 이런 불안감이 만들어지면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중국은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매우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어떤 느낌이 듭니까? 3개월에서 6개월 그러면 대략 이런 보고서가 1월 달에 나왔다. 그럼 이런 분위기에 조금만 불을 지피면 연준은 중국의 경기 둔화를 우려해서 약간 선별적인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멘트 나올 수 있어요. 또 하나, UBS 같은 경우에는요.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약에 계속 화될 경우, 그러니까 심화될 경우, 심각해질 경우에 S&P 500이 최대 23%까지 폭락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금리 인하라는 상상 임신으로 투자자들이 정말 미쳐 있었을 때 그때 S&P 목표치를 다들 올려놨었죠. 그리고 지금 1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불안한 이야기를 노출시키지 않고 그냥 마치 지금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경험은요. 터질 건 터지고요. 그냥 지나가는 건 없더라고요. 내가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감당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털어내야 되고 비워내야 되더라고요. 저는 주식시장의 그런 과정이 올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일찍이 알고 있으면서 대응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1월을 보내면서 시장 상황이 좀 애매모호하다.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헷갈리실까 봐 좀 중심을 확 한번 잡아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런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미쓰리가 그러잖아요. 저는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고요. 자,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1월 25일 목요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